총보다 강한 건 비스킷이었다. 대영 제국이 세계를 먹여 살린 방식.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역사책에서 잘 안 알려주는 진짜 세계사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세계를 지배했던 대영 제국,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강력한 해군? 무적의 군함? 끝없는 식민지? 하지만 오늘은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영국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진짜 비밀 무기는 바로 비스킷이었습니다. 네, 농담 아닙니다. 총보다 배급 시스템이 강했다라는 말이 실제로 있을 정도니까요. 오늘은 대영 제국이 어떻게 먹는 문제를 해결해 세계 최강 제국이 되었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파헤쳐 볼게요. 이 채널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지금 바로 알림 설정하시고 세계사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화면 옛날 항해 그림과 배 위에서 고통받는 선원들. 1700년대 대영 제국의 가장 큰 적은 사실 다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굶주림이었어요. 당시 영국 해군의 사망 원인 1위는 전투가 아닌 괴혈병과 같은 영양 결핍 질환이었습니다. 식량과 영양분이 부족해 이가 빠지고 잇몸에서 피가 나고 결국 사망하는 끔찍한 병이죠. 1740년대 전쟁 당시 영국 해군 사망자 중 무려 90%가 적과 싸워 죽은 게 아니라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총알보다 무서운 건 빈 배였던 거죠. 더 큰 문제는 영국에서 인도까지 가는 데만 6개월, 호주까지는 8개월, 식민지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었다는 겁니다. 대형 군함 한 척에는 약 850명의 선원이 있었고 6개월 항해를 위해서는 1인당 하루 평균 4000칼로리가 필요했어요. 단순 계산만 해도 엄청난 양의 식량이 필요했죠. 그렇다면 영국은 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현지에서 약탈? 초자연적인 힘? 혁신적인 시스템? 정답은 혁신적인 시스템. 영국은 세계 최초로 해상 물류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했습니다. 파트 2 바다 위에 맥도날드를 만들다. 여러분, 맥도날드가 전 세계 어디서나 똑같은 맛을 내는 것처럼 영국은 표준화된 해상 보급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영국 해군의 표준 식단을 소개합니다. 하드텍이라 불리는 단단한 비스킷 인형까지 보존 가능. 맥주 또는 럼주 매일 1인당 1파인트, 약 570ml 지급. 말린 완두콩과 밀가루, 버터와 치즈 제한적으로. 특히 하드텍 비스킷은 너무 단단해서 먹기 전에 망치로 부숴야 했고 벌레가 생기면 그냥 물에 담가 벌레를 떠오르게 한 뒤 걷어내고 먹었다고 합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왜 술까지 필수 배급품이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은 금방 오염됐지만 알코올은 그렇지 않았어요. 힘든 선상 생활에서 선원들의 사기를 유지하는 데 중요했죠. 그리고 18세기 중반 영국은 혁명적인 발견을 합니다. 제임스 린드라는 의사가 실험을 통해 레몬즙이 괴혈병을 예방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거죠. 1795년부터 영국 해군은 모든 선원에게 레몬즙을 정기적으로 지급했고 사망률이 믿기 힘들 정도로 감소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 비밀을 몰랐으니 영국에게는 엄청난 우위였죠. 파트 3 전 세계 해상 네트워크. 영국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냅니다. 전 세계의 군함과 상선을 위한 보급기지 네트워크를 구축한 거예요. 지브롤터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 케이프타운 아프리카 남단, 싱가포르 동남아시아, 홍콩 동아시아, 할리팩스 북아메리카. 이 보급기지들은 현대 물류센터와 똑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각 기지에는 표준화된 창고와 식량, 물, 약품, 수리도구가 항상 준비되어 있었어요. 세계 어디서든 영국 배는 비슷한 품질의 보급품을 받을 수 있었죠. 당시 다른 해양 강국들은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의 배들은 현지 조달에 의존하거나 운 좋게 약탈할 것을 바랄 수밖에 없었죠. 결과는 영국 함대는 건강하고 사기가 높은 상태로 전투에 임했지만 다른 나라 선원들은 이미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싸움은 시작하기 전에 이미 기울어져 있었던 거죠. 파트 4 먹는 것이 싸움이다. 식량이 바꾼 세계사. 역사적으로 유명한 트라팔가 해전, 나일강 전투에서 영국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건 단순히 전략이 뛰어나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영국 선원들은 당시 상황에서 최고의 영양 상태와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죠. 반면 적국 선원들은 이미 수개월간의 항해로 약해져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 나폴레옹은 군대는 배로 행군한다라고 말했지만 그의 해군은 영국만큼 효율적인 식량 공급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프랑스가 바다에서 영국을 이기지 못한 숨겨진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시스템이 군함뿐 아니라
상승과 식민지 거점까지 확장됐다는 겁니다. 영국은 제국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공급망으로 연결했어요. 인도에서 생산된 차, 아프리카의 원자재, 아메리카의 면화와 담배, 이 모든 것들이 영국의 물류 시스템을 통해 전 세계로 유통되었습니다. 오늘날 아마존, 월마트 같은 기업들의 물류 시스템도 사실은 250년 전 영국이 만든 이 해상 보급 네트워크의 현대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놀랍지 않나요? 파트 오반저 비스킷이 만든 제국의 몰락.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완벽해 보였던 시스템은 결국 대영 제국 몰락의 씨앗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잠수함들은 영국의 해상 보급로를 공격했고 이 생명선이 끊기자 제국 전체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또한 식민지들은 영국의 중앙 집중식 물류 시스템에 너무 의존하게 되었고 이것이 불만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생산한 물건을 영국을 통해서만 거래해야 하나요? 마하트마 간디의 소금 행진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인도인들은 자신들이 직접 소금을 만들 수 있는데도 영국의 유통망에 의존해야 했죠. 이런 불만이 결국 독립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영국이 만든 이 거대한 공급망 제국은 바로 그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함께 쇠퇴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도 결국 먹는 문제에서 시작해서 먹는 문제로 끝났다는 사실. 역사의 교훈.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현대 국가들도 여전히 공급망과 물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전 세계가 겪었던 공급망 위기를 기억하시나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250년 전 영국이 피스킷과 염장고기로 세계를 지배했듯이 오늘날에도 먹는 문제와 물류는 국가의 힘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다음번에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를 먹을 때 잠시 생각해보세요. 이런 표준화된 음식 시스템이 어떻게 한때는 세계를 지배했는지 말이죠. 여러분의 궁금증, 의견,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세계사의 뒷골목에서 여러분의 호기심을 채워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